알아두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배워봅니다. 법률 톡톡. 네,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요즘 뉴스에서 폭행 사건이 요즘 참 많아요. 오늘은 네. 이 폭행죄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웃과 주차 문제 또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 5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는 술자리 시비 끝에 손님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상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종종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서 이게 죄가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주먹 다짐을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네. 근데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생각보다 폭행의 범위가 좀 넓은가 봐요? 네, 그 폭행죄라고 해서 반드시 강한 신체 접촉이 있거나 상대가 꼭 크게 다쳐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싸움을 말리려다가 밀치거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폭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요. 컵에 있는 물을 이제 상대방에게 얼굴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고요.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화초를 들고 휘두르다가 뿌리에서 떨어진 흙이 상대방에게 튄 사건도 있었는데 이 경우도 폭행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와, 주먹 다짐뿐만 아니라 컵에 있는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한때 유행했었던 김치로 사람을 얼굴을 쳤던 그것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폭행이라는 게 제가 어떤 그런 다툼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네. 상황에는 또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상대는 계속 위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맞고 있을 수만 있겠냐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20건도 채 안 될 정도로 법원이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이에 맞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일반 폭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다툼이 있을 때 막 주변에 있는 물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걸로 위협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이제 폭행 앞에 특수가 붙어서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야 할 점이 이제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보통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도끼, 망치 같은 이제 도구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흉기를 휘둘렀다면 당연히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서 특수폭행에 해당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재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 가위, 우산, 유리컵,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현대인들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휴대전화도 특수폭행 혐의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와, 휴대전화도 특수폭행 혐의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휴대전화도 이제 흉기가 됐다는 건데 와, 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은 뭐 거의 다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흉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 그렇죠. 물건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꼭 칼이나 총 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보면요. 평소에 휴대전화를 위협적인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가격한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 같은 취약한 부위를 때린다면 이때는 이제 사실상 매우 위협적인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가격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옆에 있는 물건 이제 집어던지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이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참 당황스러운 사건도 많이 생기는데 사실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살다 네. 보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좀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단순 이제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신 거면 일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 불벌죄란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이제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 규모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건 현장이나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CCTV가 있다면 관련 영상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에 주차장 차량이 있다면은 블랙박스 영상도 매우 유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아시다시피 보관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역시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폭행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폭행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이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가능한 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 피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순간적인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전선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멋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도 오늘 이 문장 가슴 깊이 좀 새겨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